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3부 코너 시작하기 전에요. 방금 전에 저희 1부, 2부에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그리고 징계 청구 관련해서 야당 측이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여당 쪽 의견은요. 내일 아침 같은 시각 저희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서 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정각 지나서 이번엔 여론택배 코너입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남자,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구수하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장 배추도사 네. 배종찬입니다. 요즘 김장철인데. 예. 김장철인데 예. 이 배추가 네. 김장에 네. 신경을 못 쓰고 예. 정치에만. 검찰입니다. 또. 검찰. 요즘 이럴 네. 때는 네. 가볍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무거워져야 되니까 예. 배추도사로서는 또 예. 힘들고 시들시들해집니다. 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대결 결국은 이제 법정 다툼까지. 네. 갈 때까지. 예. 지금 온 상황입니다. 이제 직무정지, 징계까지 청구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런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로 든 게 윤 총장의 대선 출마 관련 여론 아니겠습니까? 또? 네. 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징계 예. 요구 사유 중에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예. 그러니까 지난 10월 22일입니다. 예. 한 달여 전에 이 국정감사에서 네. 퇴임 후에 뭘 하겠느냐라는 예. 질문에 예. 대답을 안 했거든요. 분명한 대답을. 정확히 안 했죠. 네. 예. 국민을 위한 뭘 할 것인가. 검찰총장으로서 예. 검찰 개혁 그리고 네. 검찰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인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예. 뭐 가상 대결에 여권 후보들과 함께 경쟁하는 구도로 나타나는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아마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을 보면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 여론도 그렇게 달가운 반응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요. 예. K스탯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 두 회사를 포함해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 이 의뢰로 이제 지난 16일부터 네. 18일까지 16일 실시가 까지. 됐던 조사입니다. 예. 전국 1018명 통신사 가상번호 조사 표본오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29.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예.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과연 국민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판단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예.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예. 게다가 이제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네. 이낙연 대표, 네. 이재명 지사와도 팽팽하다. 근데 예. 이 출마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달랐습니다.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은 예. 20%, 응답자 5명 중에 1명 정도였습니다. 예. 출마하면 안 된다가 40%, 예. 잘 모르겠다가 40%.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이런 상황인데 계속 차기 대선 후보로 네.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검찰 개혁에 또 상당히 이 여당 또 정부로서는 부담이 됐던 것만은 예.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출마 부분 관련해서 여론을 보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상 대결에서는 물론 이제 뭐 막상막하 그렇죠. 볼 수 있겠지만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네. 여론을 물어보니까 뭐 거의 5분의 1 수준만 뭐 찬성하는 그런 수준이네요 그렇죠. 보니까요. 네. 자, 지금 뭐 공식 여론조사를 좀 봤는데 저희 YTN 라디오 자체 여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배치도사께서 반영해 주실 겁니다. 네. 네, 분석도 해 주시고요. 예.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총장이 출마하는 거는 이제 사실 찬성하는 여론이 이렇게 뭐 좋지가 않은데. 네. 아무래도 현직 검찰총장이 이제 그 야당 지지층의 큰 지지를 받는 것. 이것도 또 정치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난감하죠. 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또 네. 도청으로 지지받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네네. 인위적인 것은 아니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현직 검찰총장인데 예. 이러다 보면 정부로서는 상당히 검찰 개혁인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여기에 더 많은 또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여당 후보와 막상막하의 가상 대결 발표 등도 예. 검찰 개혁 등의 중립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또 본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검찰 개혁은 안 보이고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 예. 해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면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행동도 하기 힘든. 그래서 예. 갈등과 충돌이 이제 길어지는 경우에는 대통령 국정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네네.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현직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 그것도 예. 야당 지지를 받는 것은 참 없던 일입니다. 역대 없던 예. 전대미문의 현상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번에 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예. 이 부분을 문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미애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자꾸 지지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주는 또 상황이고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또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예. 계속해서 또 바뀔 겁니다. 예. 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예. 징계 요구는 아직까지 이 조사에는 반영되지 그러니까요. 않았지만 16일부터 18일까지니까 네. 아직 안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던 나왔죠? 예. 이 현상, 추윤 갈등, 네. 추윤 충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 이것이 또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또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 예. 전국 2,514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 3.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예. 긍정평가 42.7%, 부정평가 53%입니다. 어휴. 3%.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10%포인트 이상으로 벌린 거는 네, 아주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예. 긍정평가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예. 이만큼 지지층을 견인한 경우도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정권에 네. 비해서는 콘크리트 지지층 이야기하는데 예. 배추도사가 보기에는 다이아몬드 지지층입니다. 안 흔들려요. 콘크리트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네. 근데 네. 부정평가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은 네. 중도층에서 이탈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도층들이 어떤 공방이 길어지고 또 충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 중도층은 상당히 또 피로감을 느낍니다. 네. 이게 역시 추윤 갈등, 이른바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으로 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우리가 갈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갈등이란 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권에서 그렇고. 네. 이건 갈등이 아니고 개혁의 개혁이다. 일환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길 바라는데 이제 또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게 1년 내내 거의 지속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더해지고. 네. 예. 문 대통령도 메시지를 남겼던 예, 예. 것은 네. 뭐 반부패 등에서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임명자가 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두 사람이 협력해서 네. 검찰 개혁을 해 나가라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가 기점이 된 것, 분기점이 된 걸로 봅니다. 예. 여기서 부하가 아니다, 네. 하급자가 아니다. 네, 그리고 네. 구체적인 검찰 개혁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언론사 사주와 접촉했던 것에 대해서도 왜 대답을 못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하면서 충돌이라는 뭐 표현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윤석열 총장과 예. 추미애 장관의 이제 갈등인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검찰 개혁과 또 검찰 이 권력 분산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 대체로 예. 추 장관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고 네. 저돌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또 받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예. 이제 더 본질적으로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네. 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쟁점은 뭔가 네. 사실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자, 지금 말씀 나누는 사이에 청취자분들 의견들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네. 7267님께서는 검찰 개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잖아요. 응원의 목소리입니다. 3063님께서는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개혁은 이번 정권에서 어렵습니다. 역시 추미애 장관의 이번에 그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7004님께서는요. 추 장관의 행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놓으니 모든 행동이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분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그동안에 계속되는 그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다. 6086님께서는 사람들이 독재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윤 총장 출마는
반대하지만 이런 식의 퇴출은 출마를 종용하는 행위입니다. 권력 남용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예, 의견이 네. 아주 이 정반대 의견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추윤 충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윤 충돌이 아주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근데 정당 지지율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는지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오늘 또 발표되고 앞으로 발표되는 조사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봐야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2.1%. 더불어민주당도 한 주 전과 비교해보면 내려왔습니다. 국민의힘 30%. 약간의 또 반사이익을 얻어 올라갔고요. 열린민주당 5.9%, 국민의당 7%, 정의당 5.5%,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당층이 올라갔다고요? 정치권 내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좀 이 정치 혐오도 더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가장 큰 이유는 뭐 정당 지지율의 변화도 이 검찰 개혁 관련 충돌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것도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영향도 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결과와도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서울은 부동산, 최근에 전세난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생되면서 그 영향 이것도 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지서 받은 분들이 보니까 억소리 난다. 아니 뭐 집이 이미 수억 대의 집이니까요. 수십억을 하는 집도 있고.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것도 지금 빅데이터상을 보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관련된 댓글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또 비판적인 부분은 아이고 왜 이렇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집 한 채 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냐 이런 분도 있지만 그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 집값에 대한 이 대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집값 올렸느냐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런 아주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당층이 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정치 혐오적인 그런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정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어떤 뭐 충돌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불만 뭐 표출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김현미 장관과 연관지어 보면 부동산 문제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연관지어 보면은 어떻게 하면 공수처를 순조롭게 좀 출범시키고 이 검찰 개혁을 완성할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YTN이 이렇게 좋은 조사를 많이 의뢰하네요. 지난 2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5%포인트 응답률 6.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주죠. 이 11월 19일 발표된 전세 대책에 대한 효과성을 물어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39.4% 약 10명 중에 4명 절반 이상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30대에 대한 대책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세난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은 그리고 사실 30대가 결혼 연령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결국 부동산은 신뢰거든요. 정책적 소통. 30대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전세를 좀 제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너무 아파트에 집중하는데 또 아파트는 도외시하고 아예 어디든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하면 또 이 신뢰가 무너지고 분노하게 되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관련 종합 분석해 보면 아파트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그런 이 전세 공공임대를 좀 더 빨리 소개를 하고 더 이 정책적 소통을 한다면은 이런 불안감이나 불신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뭐 진선미 위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젊은층의 어떤 심리를 그렇죠. 이제 그 뭐랄까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이런 여론에도 많은 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장감과 다르면은 이게 이제 약간 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힘드시면은 YTN 출발새 아침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 가덕도 신공항 관련 이슈도 여론에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 특히 영남 지역 여론에 뭐 크게 주지 않겠습니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예. 지난 16일부터 언급량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예.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약간 주춤합니다. 지금 네. 더 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예.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네. 신중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 검증위원단도 이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예. 김해 신공항이 힘들다는 이야기다. 예. 하지만 이제 지역 정서는 네.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와 가덕도다. 네.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런 분위기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게 네. 여야 둘 다 지금 특별법을 또 다 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예. 가덕도 예. 이제는 예. 머릿속에 이게 선점되는 게 상당히 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 이것이 경제성 평가도 필요하고 대구 경북의 정서는 또 안 좋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지역의 정서는 가덕도가 예. 부산시장을 결정한다. 네. 결정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반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 조짐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확대되고 그러면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또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우선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 나오기 전에 네. 앞서 정부가 벌써 2번 재난지원금 지급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올 초부터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이 좀 확산되자마자 이제 정부는 예. 두 번의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각각 이 지급 형태하고 규모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 지난 5월에 집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은 네. 1인 가구에서 이제 40만 원, 2인 네. 가구에는 60만 원, 또 3인 가구에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예.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 기자도 그때 받으셨고요. 저도 받았습니다. 네. 예. 예. 그 총 예. 규모는 이제 14조 3천억 원이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지난 9월에 집행됐던 2차 재난지원금은 이때는 못 받았죠? 이때는 못 받았습니다. 예. 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소득이 좀 감소했던 네. 고용 취약계층들, 취약계층. 예. 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예, 예. 이런 대상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고요. 예. 정부는 이들에게 이제 7조 8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1차 때 14조 3천억 원이었고 맞습니다. 2차 때 7조 8천억 원이었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 3차 재난지원금 이거 뭐 처음에는 야당발로 얘기 나왔는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의 뭐 지금 여당에서 이제 이거를 뭐 수락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까지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예. 11월 24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찬반과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반이 찬성하네요. 과반 네.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예. 또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예. 2차와 같은 이런 선별 지급 방식보다는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편 지급이면 또 기재부가 난감할 텐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네. 구체적으로 좀 보시죠.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질문에 대해서는 예. 찬성 응답이 56.3%, 예. 또 반대가 39.7%, 약 40% 가까웠고요. 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예. 1차 때처럼 전 국민?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런 예. 응답이 57.1%로 재난지원금 찬성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또 2차 때처럼 이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5.8%였습니다. 아예 이제 전 국민 지급 쪽이 훨씬 높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 조사 결과를 본다면은 재난지원금 뭐 전 국민에게 뭐 지원해야 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견들도 예, 예. 있고요. 하지만 예. 좀 지역별로는 조금씩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지역별로 부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네, 예, 예.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예, 예. 이 3차 재난금 이 찬반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지역하고 이념 성향에 따라서 다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뭐 좀 의견이 다르다. 아무래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권역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네. 광주하고 전라 쪽 그리고 예.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예.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좀 많았던 반면에 예.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권역에서는 예. 이 찬반 응답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73%로 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 10명 중에 7명 이상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찬반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 보수층에서는 매우 반대가 30.9%로 예.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예. 이 상대적으로 강한 좀 비토 정서를 보인 점이 눈에 띄기도 했고요. 예.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좀 크게 앞섰고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좀 우세한 그런 부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는데요. 예. 특히 이 40대에서는 찬성이 65%로 가장 높았고요. 70세 이상은 찬성과 반대가 조금 비등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지역별, 뭐 나이별도 봤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또 이게 된 찬반 의견도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직업별로 좀 살펴보자면은 예. 이 자영업자하고 네. 또 작업 현장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죠. 블루컬러 네. 집단 그쪽에서 좀 찬성 응답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좀 블루컬러 계층에서는 매우 찬성한다 이런 예. 응답도 32%에 달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예. 반면에 이제 주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좀 것과 좀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기 그래요? 때문에 예. 찬성과 반대가 좀 팽팽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이 조사는 이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예.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고요. 예. 총 통화는 7,131명의 응답률은 7.0%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급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 발로 이거 하자 했는데 3차 신원지원금 네. 여당이 받았고요. 정치권 반응 뭐 전체적으로 좀 뭐 어떻습니까? 이 방향으로 이제 가겠네요, 그러니까. 급물살 네. 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제 현재 이 정치권 분위기는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쟁의 여지는 좀 없어 보이는데 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선제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그 야권 주장에 대해서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문제는 근데 이게 또 결국은 이제 아까 1차 때, 2차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수조 원대 맞습니다. 그 예산이 필요한 건데 네. 이거 관련해서는 또 뭐 의견이 갈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예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재난지원금 편성하자라는 그런 국민의힘 주장에는 조금 난색을 표한 상황이고요. 예. 이 대표는 이제 25일 국회에서 열린 그 당 최고위원회의 그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예. 특별히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예.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좀 대처하기 바란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예. 이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아서 야당과도 함께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의원은 24일 그 언론 매체와의 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이번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항목을 태우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런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의 연말 대목이 사라지기도 했다. 예. 그러면서 내년 구정 전후로 추경 등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추경 부분은 이제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보니까 왜냐하면은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를테면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뭐 이제 뉴딜 그 예산을 많이 삭감을 빼서, 하고 네. 하자는 거고 이제 여당에서는 그 절대 안 돼. 뭐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가운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또 뭐 지급 방식에 대해서 네. 선별이냐 전체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입장이 네.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선별 예. 지급 방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네,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원래 정부는 기재부는 그런 입장이었죠. 줄곧해서.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 가계빚 네, 지금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짚어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생활고가 좀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한다. 이제 네. B2
현상 이런 부분들이 네네. 좀 겹치면서 예. 가계부채 좀 3분기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입니다. 예. 특히 불과 이제 7월하고 8월, 9월 이 석 달 사이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이 가계대출이 22조 원을 넘게 증가했는데요. 예. 이 역시 또 사상 유례 없는 큰 폭의 증가세였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3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요.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 1,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가계신용이 잔액이 이렇게 커진 것도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게 이제 부분이 또 대출 부분 아닙니까? 대출도 특히 주택 네.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대출 관련된 부분도 일단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짚을 건데, 예. 이 좀 큰 문제는 이제 이 증가세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가계신용이 이제 3분기에는 44조 9천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예. 이거는 이제 2분기 증가폭의 1.7배, 그리고 이제 전년 거의 두 배네요.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배가 넘는 2.8배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보니까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또 이렇게 이게 관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계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예, 예. 대출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규모가 1,585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3분기에만 39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17조 4천억 원이 늘어났고 예. 거기에 이제 가계대출이 22조 1천억 원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조금 업번별로도 모두 이제 대출 규모가 전체적으로 좀 증가했다. 예. 그리고 주택 매매 거래량하고 전세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예. 좀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이 정부의 일단 부동산 대책하고 또 대출 규제에도 이 시장은 더 늦으면은 아예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불안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주택 매수세도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또 이 전국 주택 거래량이 2분기에는 29만 6천여 채였는데 네. 3분기에는 30만 9천여 채로 확대가 됐고요. 예. 또 전세 거래량도 2분기에는 31만 1,000호에서 네. 3분기에는 32만 호로 증가한 것으로 또 집계가 됐습니다. 네. 우리 간단히 다른 주제 하나 보죠. 그 종합부동산세요. 네네. 이게 지금 주택분에 해당하는 종부세액 작년보다 무려 43%나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네네. 뭡니까? 네, 이 정부는 이 종부세는 이제 일정 가격이 넘는 그런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제 예. 부과하는데요. 네. 주택뿐만 따져보면은 올해 종부세액은 예. 1조 8,148억 원으로 네. 전년보다 무려 42.9%, 그러니까 43% 가까이 수준에 예. 올랐던 것이죠. 예. 올해 이 종부세가 좀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이제 공시지가를 좀 현실화하겠다라는 네. 그런 방침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매년 큰 폭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개인하고 법인의 주택분 세율이 좀 인상이 되고요. 예. 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세부담 상한선이 현재 200%에서 네. 300%로 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예. 특히 이제 법인 주택분의 세부담 상한도 이 폐지가 될 예정이라서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집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아예 증여하는 쪽으로 또 선회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게 예.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또 이제 통계를 좀 살펴보면 이제 팔려는 사람하고 예. 또 이런 사려는 사람의 어떤 그 힘겨루기 양상이 조금 네.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입장이 있고요. 예. 8월 이후에는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이 한 석 달째 이제 0%대 변동률을 아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이제 보유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되면서 집을 내놓는 집주인이 더 네. 늘어날 거다. 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더더 뉴스 이면에 담론 시간입니다. 윤현숙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SNS 얘기하려고 오늘 하시는 거죠? 네네. 오늘 제목을 보니까 가져오신 게 인스타는 안 되고 유튜브는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최근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예. 유명인들이 SNS를 개설했다가 네, 따라 네. 폐쇄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한번 네. 이렇게 뽑아봤는데 혹시 황 진행자는 SNS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 페이스북은 개설은 했습니다. 네. 한 10년 전에. 근데 한 1년에 한 번 들어가 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한번 제가 또 거기다가 그 프로필 사진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만에 바꿔봤다가 그게 친구들한테 다 이게 바로 다 게시되는 걸 전 모르고 올렸는데 보니까 올렸더니 막 그 사람들 반응이 막 답지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SNS는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알았던 만났던 친구도 막 반응이 오고 그래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큰 거거든요. 예. 최근에 예. 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네. 개인 SNS,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계정이 접속이 중단이 됐어요. 어허. 접속을 해보면은 두 계정 예. 모두 페이지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뜨는데. 본인들이 닫지는 않았을 거고. 네, 이게 신고 접수가 돼서 그래요? 네, 폐쇄가 된 건데요. 이게 예.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유죄 판결을 받은 네. 그 성범죄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예. 안내와 함께 성범죄자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성범죄자로 신고가 되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계정이 예. 접속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예, 이 전- 수행비서 예.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러다 예. 보니까 신고가 됐고 사실 이 모든 네. 시발점은 네. 최근에 그 고영욱 씨가 네. 네. 전 룰라의 네. 네. 멤버였던 예, 예. 고영욱 씨가 예.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만들면서 촉발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고영욱 씨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가요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스타였는데 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 이딴 성범죄로 예. 뭐 성폭행 또 네.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살았어요. 예. 그 대한민국 연예인 그 1호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불명예도 네. 안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년 6개월 실형을 살고 또 네. 전자발찌 3년 부착, 또 예, 예. 공개 신상 정보 5년 공개 예. 이거 다 끝난 게 올해 7월이었는데 한 4개월여 만에 뭐 지난 예. 그 12일쯤에 예. 본인의 SNS에 이제 조금씩 사회와 소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9년 정도 단절된 시간을 보냈는데 네.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다. 네.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남겼는데 네.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루 만에 삭제가 됐고요. 네. 처음에는 대중들도 다 본인이 그 하루 만에 비난 때문에 삭제됐다. 예. 닫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른 SNS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삭제된 게 아니고 그 계정이 폐쇄가 됐구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른 그 연예인들 네, 뭐 그 정준영 씨, 또 최종훈 씨, 예. 다 그 성범죄.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예. 현재 기소돼서 복역 중인데 예. 이들의 그 SNS 계정도 모두 네. 막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또 근데 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는 또 이런 뭐 일부 의견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유튜브 채널 고영욱 씨 본인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예. 이 SNS 소통이 뭐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예, 되는 예, 것도 아닌데 예, 예. 네네. 그냥 좀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좀 네.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전하기도 하기는 했는데요. 예. 대중들의 반응은 뭐 일고의 예. 가치가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 아. 특히 예. 그 뭐 여러 범죄들 중에서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네네. 단호해졌다라는 것이 네. 좀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네. 근데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그런 무리를 예. 비췄던 연예인들 뭐 네네. 성범죄뿐만 아니라 뭐 마약, 도박 예, 아니면은 음주운전 예, 예. 같은 경우에 뭐 예. 일정 시간 네네. 좀 시간을 음. 자숙이라 그러죠. 네네. 무슨 법칙이 있는 것처럼 어느 예, 정도 예, 시간을 예. 보내고 나서는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음주도 있었고 또 뭐 도박도 있었고 예. 네네. 사이들은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사실은 방송법에는 예. 명확한 그 뭐 출연 금지 규정은 없죠. 네, 없었습니다. 예, 이게 예. 사실은 뭐 사내의 심의 규정을 통해서 예. 네네.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출연을 금지하거나 네. 섭외 자체를 하지 않는 네네.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뭐 이런
뭐 최근에 워낙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해서 지난해에는 방송법이 개정 발의가 됐었어요. 좀 뭐 성범죄, 마약, 뭐 도박 이런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출연 금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방송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 또 실제로 뭐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하는 게 78% 정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반대로는 뭐 인권을 침해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방송사의 사업 영역을 침범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결국은 뭐 갑론을박 끝에 법안은 폐기가 되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방송에서는 좀 복귀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어렵다 보니 유튜브나 SNS를 굉장히 우회 경로처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성범죄자는 명확하게 해놨어요.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 이렇게 뭐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에서 이런 관련된 기사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 처벌을 받았다라는 문서 같은 것들을 입증하는 것과 함께 신고를 하면은 계정이 폐쇄가 되는데 뭐 SNS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 플랫폼 회사기도 하고 또 방송 매체처럼 다중한테 무조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접촉을 할 수 있는 매체이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이거를 딱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자체적으로 그런 성범죄자들을 걸러내는 것도 있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영욱 씨도 트위터 여전히 하고 있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는 물론 아주 예전 거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유튜브는 좀 다르죠. 안에 실리는 콘텐츠가. 그러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뚜렷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요즘은 그 뉴미디어 시대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상의 뭐 파급 효과라던가 대중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 방송사가 법을 만들어서 방송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뭐 금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자체 심의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보면 참 대중들의 선택이 이 연예인들 혹은 그 유명인들한테는 무엇보다 준엄한 잣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그들이 생산해내는 콘텐츠를 선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적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현숙 YTN 기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때로는 화끈하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에 킬 시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길게 좀 넉넉하게 시간을 주신다는 것 같네요. 오늘 좀 많이 늘렸죠, 그래도? 어제 아침에 따끈따끈한 소식 한국 시리즈 전했어야 됐는데 틈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왜 조은지 기자 코너를 필요했습니까? 밖에 윤지 PD. 하루 늦은 만큼 깨알 소식들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NC가 두산 꺾고 창단 9년 만에 첫 우승했다. 통합 챔피언. 잠깐만요. 지금 밖에서 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앞에 코너에서 이제 코너 출연자들의 말씀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저 할 말 많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늘려서 오늘 가시죠. 자,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따끈한 소식. 그렇죠. NC가 첫 우승한 거 그건데. 뭐 수차례 제가 양의지 시리즈 언급했는데 두산에서 NC로 옮긴 4번 타자 주전 포수 주장 양의지가 맹활약하면서 우승 이끌었고요. 한국 시리즈 MVP에 선정됐다. 두 팀에서 한국 시리즈 MVP에 오른 최초의 선수가 됐다. 뭐 이거는 아시겠죠, 이제? 근데 하루 늦었으니까 가장 관심을 끈 게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화면을 봤을 때 큰 칼. 그렇죠. 대검. 대검. 대검이었죠. 딱 봤을 됐죠. 때 뭐지?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한국 시리즈 끝나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집행검. 낯설고 처음 보고 사실 실물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속 아이템이잖아요. NC의 모기업 NC소프트 여기에 대표적인 모바일 인터넷 장수 게임이 리니지입니다. 리니지 게임 안에서 최강급 제일 강력한 무기라고 해요. 게임 속 아이템 뭐 사고 팔고 현질 뭐 이런 거
뭐 그런 단어도 아시죠? 현금으로 사고 파는데 워낙 강력한 무기라 부르는 게 값이고 최소 3천만 원 이상이고 뭐 지하 세계에서는 1억 원을 호가한다고 해요. 1억 원까지. 그래서 집을 팔아야 이걸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집행검이 아니라 집판검이라고 불릴 정도로 집판검. 네, 성능이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승하고 제일 반짝이는 순간, 집중되는 순간에 검은 천 딱 걷었더니 실물 집행검이 나온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인공이었던 양의지. 사실은 리니지에서 따온 린의지라는 별명이 있기도 해요. 그런 린의지 선수가 이 집행검을 뽑아들고 하늘을 찌르면서 막 환호를 했고요.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뜻이었고 모기업 NC의 상징을 알리는 동시에 뭐 신흥 왕조를 선언한 아주 특별한 장면이었다고 보입니다.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일각에서는 뭐 은으로 제작했고 2천만 원짜리다 뭐 이런 기사를 쓴 데가 있던데 NC의 확인 결과 은은 아니다. 은은 아니다. 네, 제작비는 비공개다. 그리고 길이는 155cm고 무게는 한 손으로 들만했다. 뭐 이 정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155cm요? 네, 선수들 허리 높이까지 오더라고요. 더 높게.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외신 해외에서도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 관련해서 뭐 무슨 해외 야구판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라서 집중 조명하는 또 보도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KBO 리그를 해외에서도 중계를 했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은근히 한국 시리즈도 뭐 미국 캐나다 팬들이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KBO 트로피가 따로 있는데 사실은 그 집행검은 그냥 NC의 자체 행사, 자체 이벤트였는데도 KBO 트로피가 그건 줄 알았던 거예요. 외국 팬들은. 그래서 그래요? 야, 모든 리그 모든 스포츠 통틀어 역대 최고다. 그 스탠리컵, 그 NFL 그 컵, 그 트로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명백히 틀렸다. 이거다. 뭐 이런 트위터들이 엄청 많았고요. MLB.com은 게임에서 마지막 상대를 물리치고 검을 빼앗는 장면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고요. 소드 트로피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게시물 많고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드, SWORD. 네. 대검. 온라인 게임 회사로는 정말 최고의 홍보 효과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소름이었던 게. 소드가 아니라 소름. 네, 너무 소름이었던 게 그 한국 시리즈 뭐 저도 야구 챙겨보는 팬은 아닌데 한국 시리즈 때문에 이제 야구를 매일 봤단 말이죠. 근데 이닝 바뀔 때마다 나왔던 중간 광고가 있어요. 한 여자가 막 걸어가는데 다이 막 부르는데 여자가 들어가서 제가 다인데요. 저 찾으셨어요? 막 이래요. 근데 말을 거는데 그 대장장이들이 뭐 들어오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망치질을 막 열심히 하거든요. 쇳덩이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끝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광고야? 했는데 밑에 이제 리니지라고 나왔길래 그냥 게임인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캐릭터가 그 리니지에서 죽으면 You Died라는 문구가 뜬대요. 그래요? 이거를 좀 희화화한 거고 그 망치질하는 게 집행검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중간 광고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집행검을 만들고 우승을 할 거야 라고 계속 메시지 복선을 깔았다가 우승 순간 짜잔 공개를 한 거죠. 더 소름인 거는 그 대장장이들은 리니지 게임을 개발한 주역들이고 그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도 거기서 진지하게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머리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주 등장하는데 보니까요. 이제 이분이 이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이사인데 이전에도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낄 곳 안 낄 곳 다 낀다. 낄끼 빨빨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이런 얘기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나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상이 고 최동원 투수고 초등학교 시절에 일본 만화 거인의 별 이걸 보고 야구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체격이 좀 크고 좋았으면 선수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 9년 전에 그 창단 제9구단으로 이제 창단 승인식 했을 때 기자회견한 영상을 제가 어제 다시 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이 야구 자체가 숭고한 목적인 야구에 미쳐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구단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창단 9년 만에 뭐 그 꿈을 이뤘죠. 어제 보시면 집행검 그 검은 천을 벗긴 사람이 김택진 구단주입니다.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소감도 밝혔고요. 뭐 사실 좋아하는 거는 뭐 누구나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낄 때 빠질 때를 안 되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좋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살뜰한 뒷바라지 통큰 투자 했죠. 한국 시리즈 내내 직원 100여 명 이끌고 매번 출근 도장 찍었고 FA 통큰 영입도 했습니다. 뭐 박성민 선수, 양의지 선수 다 FA로 96억, 125억에 다 데려왔거든요. 125억. 데이터 야구하자면서 선수단 전원에게 태블릿 PC 줬고
사실 처음에 제 9구단으로 출사표 던졌을 때 다른 대기업 팀들이 난색을 표했거든요. 야, 우리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냐. NC가 무슨 회사냐. 우린 다 대기업인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김택진 대표가 그때 당시 KBO 총재 만나서 내 재산만으로도 100년은 야구단 운영할 수 있다. 걱정 마라.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친근한 택진이 형으로 불리는데 이래저래 잘 나가는 집안에 모든 걸 다 갖췄다. 뭐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자. 근데 저 보니까 또 간밤에도 축구 영웅 마라도나 별세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또. 예.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60세고요. 이달 초에 뇌수술 받고 좀 회복 중이었는데 오늘 자택에서 숨졌다고 해요. 놀랐어요. 60세고 또. 그렇죠. 예, 또 운동선수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각종 기행, 뭐 마약, 탈세, 사생활 논란 등 많았지만 역시 축구 실력만큼은 전설이고 아르헨티나 뭐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축구계에서도 애도 물결 이어지고 있고요. 뭐 메시는 매우 슬픈 날이다. 그는 우리를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다. 디에고는 영원하다. 이런 말을 남겼고 펠레는 언젠가 하늘에서 우리 함께 공을 찰 거다. 또 호날두는 세계는 영원한 천재와 작별했다. 이런 뭐 애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YTN 스포츠부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설의 출발새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